자세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진다. 오늘의 굿닥터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식사하고 나면 소화 좀 잘 안 된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화장실을 잘 못 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게 또 허리 통증하고도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사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직결됩니다. 직결될 정도예요? 직결될 정도인데요. 오. 사실 허리가 안 좋으시면 변비가 자주 오고 네. 또 변비가 생기면 허리 통증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뭐 저만의 의견이 아니고요. 저는 생활습관의학 전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 데이터인데 뭐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든지 수많은 미국 대학교에서 이제 소화 기능, 특히 이제 배변이 안 되는 경우, 즉 뭐 복부에 팽만감이 든다든지 복압이 증가하는 경우에 척추 증상을 갖고 있었던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요추부 통증이라든지 또는 경막 부위 압력을 올려서 평소에 느끼지 않았던 허리 통증이라든지 또는 신경 방사통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가 여러 차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상 강조하는 게 척추 건강으로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척추 시술이다 수술만 강조도 하지만 네. 환자로 진입하기 직전에 환자들이 이 척추 환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목적으로 생활습관의학 전문의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개의 전문의를 가지고 있는데 한 측으로는 척추 환자들을 치료하고 시술하고 재활하는 역할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음식이라든지 수면, 운동, 생활습관, 스트레스 관리, 사회관계까지 여러 가지 6개 영역에서 생활습관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척추 건강이 유지가 잘 되고 있다라고 전도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사실 뭐 허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전신하고도 또 연관이 있다 보니까 좀 평생 이걸 잘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허리 통증은 또 이제 허리에만 국한돼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허리 통증이 그러니까 척추 디스크라든지 뭐 척추 질환이 있을 때 허리만 아프면 다행인데 사실 척추 질환은 어떤 허리병이 뼈대, 뭐 디스크, 연골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 사실 척추 질환은 신경계 질환이에요. 그래서 척추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계를 압박한다든지 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순환이 안 되는 질환이거든요. 따라서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엉덩이라든지 다리 쪽으로 방사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도표처럼 1번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까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허리만 국한되지 않죠. 자, 2번 다리와 발이 당기고 저리다.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지 정맥류 같은 순환 질환하고도 감별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아프지 않은데 마비가 오는 거죠. 감각적으로 떨어지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내 다리 같지 않고 시리고 저리고 당기고 이제 힘이 빠지고 그래서 걸음걸이가 안 되고 대소변 장애가 온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을 수도 있지만 허리 통증 없는데 다리에서만 국한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허리 통증이 아니더라도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증상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증상들을 그렇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환자들이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그대로 환자분들께서 이제 적어주신 대로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네. 시리다, 잇몸 시리다 하는 것처럼 엉덩이, 다리, 뭐 발목까지 시리다, 아리다, 그렇죠? 아리다, 시리다, 아리다. 사실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애매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해외에서 영어 발표할 때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시린 거라든지 아린 그쵸? 거를 이거 영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터질 듯하다, 그죠? 뭐 풍선이 부풀어진 것 같다, 먹먹하다, 쑤신다, 쥐난다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그 쥐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쥐가 네. 몇 마리예요? 그러면 3마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쥐난다. 밤새 쥐가 막 쥐난다. 뻐근하다, 차갑다. 또 뜨겁다도 있고요. 뭐 하여튼 찌릿하다, 번개 맞은 것 같다, 칼로 쑤시는 것 같다, 바늘로 콕콕콕콕콕 이런 증상들은 단순하게 뼈대로서의 척추 질환이 아니고
척추 질환이 생겼는데 신경이 뭔가 압박되고 이상이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 만나셔야 되는 사인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 잘 해주셨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런 증상들이 나에게도 혹시 있었다, 지금도 계속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와 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치료 시기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는지 그 이유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답답한 거는 척추 질환을 정말 뼈대나 연골만의 질환으로 설명하시는 전문가나 선생님들을 뵈면 네. 조금 안타까워요. 척추 질환은 한편으로는 뼈대나 또는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신경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왼쪽 그 그림 보시면 하늘색, 이게 뼈와 뼈 사이에 이제 하늘색으로 표현된 게 디스크, 정상 디스크거든요. 그것을 단면도로 보면 하늘색 수액이라든지 겉에 섬유륜이 있고 그 뒤에 신경 구멍 통로로 노란색 신경이 중요한 구조물들인데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퇴행이 되게 되면 저렇게 옆에 있는 그림처럼 디스크가 밀려 나오고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서 뼈가 자라고 뼈가 자라면서 가시, 골극이 되고 또 사방에서 목 조르듯이 신경 통로를 목 조르는 협착증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수액이 밀려 나오면서 신경 통로가 좁아지니까 이제는 신경 문제가 되는 거죠. 즉 뼈나 디스크 연골의 문제로 시작되다가 이제는 신경 통로까지 막아버리는 신경 증상으로 가는 거. 즉 뼈의 문제와 신경의 문제를 구분해서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검사라든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편적으로만 뼈의 문제이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협착증이 생기는 이런 원인들이 이제 대개는 퇴행, 이런 변성 때문인데 이런 변화들이 요즘에는 20대 초반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제 척추 질환이 생긴 것 같다라고 의심이 됐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네. MRI 검사부터 하라고 하실까봐 덜컥 이제 겁을 좀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검사들을 먼저 좀 하게 될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아픈데 왜 MRI 합니까? 허리만 아프시면 검사를 아예 안 하기도 합니다. 환자를 만져서 진찰만 해도 되고요. 단순 근육통인데 엑스레이 찍어서 근육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죠.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근육통이 좀 돼서 또 심해서 뼈의 어떤 배열이라든지 움직임이 안 좋을까 봐 엑스레이까지 가는 거고요. 네. 그런데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엉치나 다리까지 내려온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지 그렇죠. MRI라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MRI를 보여드릴 텐데 왼쪽 정상 MRI는 1, 2, 3, 4, 5 저게 이제 허리 뼈죠. 네. 그러면 뼈만 보는 MRI가 있고 신경을 보는 MRI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환자를 뼈나 디스크까지만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왼쪽 1, 2, 3, 4, 5 써 있는 그 사진만 찍으면 되는 건데 바로 옆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하얗게 내려오는 네. 폭포수처럼 내려오죠. 네네. 그것은 바로 마이엘로 MRI라고 하는데 신경줄기 MRI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물이 잘 내려오는데 저렇게 협착증 환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4번, 5번에 디스크가 밀려 나오면서 자 신경 물줄기 내려오다가 막힌 거 보이세요? 네, 시꺼멓게 보여요. 맞습니다. 네. 저런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엉치나 다리 증상, 보행장애, 힘 빠짐, 저림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즉 그 환자 증상에 따라서 MRI까지 정말 가야 되는지, 엑스레이까지만 가는 건지, CT까지만 가는 건지, 아니다. MRI 찍었는데 저렇게 신경줄기까지 가야 되는지, 등이나 목까지 봐야 되는지, 즉 환자 증상을 자세히 보면서 어느 검사까지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정상 MRI, 무조건 허리 아프면 MRI 찍으세요. 그 말씀이 절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면 협착증 MRI를 저는 권하고 검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는 MRI 사진 촬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MRI도 이제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점을 발견한 다음에는 이제 치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치료법이 요즘에 워낙에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허리가 아픈 거는 근육 문제냐 인대 문제냐
잠깐 삔 거 정도면 병원 안 가도 되는 허리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쉬시는 거죠. 약 드시고 타이레놀 드시고 저는 침까지 맞는 것도 전 좋다고 보이고요. 파스 붙이고 가벼운 주사, 허리 주사.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몇 주가 지속되고 퍼져나가면서 방사통이 생기는, 즉 신경학적 증상이 심하고 마비가 정말 심할 때는 제 오른쪽 저 화면 보세요. 오른쪽 끝에 절개 및 수술, 나사못 고정술 같은 수술에 해당되는 경우 환자가 대략 5% 정도 되세요. 네. 하지만 대개는 보존적 치료, 왼쪽에 있는 약물 주사 치료, 비수술 치료, 신경 성형술, 풍선 치료, 유착 박리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척추 환자들, 등록돼 있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한 350만 명 되거든요. 네. 그중에 한 7, 80%는 비시술, 즉 보존적 치료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큰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그 중간 단계로 끼어 있는 환자들이 거의 90%예요. 그런 환자들은 정말 생활에 문제가 있고 신경이 압박이 있지만 수술하기는 싫고 망설여지고, 하지만 기존의 보존적 치료나 물리치료로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치료들을 의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발달된 게 바로 미세 침습 척추 치료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영어로는 미니멀 인베이시브 스파인 서저리라고, 미세 침습, 즉 크게 절개라든지 전신마취 하지 않고도 내시경이나 현미경이나 내비게이션, 주로 이 세 가지 기법으로 척추에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서 해결을 하되, 예전처럼 큰 절개라든지 큰 수술을 하지 않고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술, 절개하지 않는 시술보다 훨씬 더 재발률이 떨어지고 거의 다 완치에 가깝게 90에서 95%는 치료가 됩니다. 네. 하지만 정확하고 숙련된 의사와 여러 의사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래도 신중하게 처치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미세 침습 척추 치료에 대해서 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계별 척추 치료법들이 좀 다양하게 있고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미세 침습 척추 치료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현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만하게 받다가 걷기가 또 힘들어지고 일상생활마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허리 통증,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허리나 엉덩이 통증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0대 여성분이십니다. 아침 산책하는데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하셨고,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진 않으셨어요. 자, 병원에 가셔야 될 단계인지부터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산책을 하실 정도의 60대 여성이라면 평소에 척추 건강 하신 편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운동 삼아 이제 산책을 하시는데 제가 뵙기로는 보세요. 허리 통증만 주로 호소하시고 허리 통증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 하시는 거지 다리 마비감이라든지 다리까지 내려가는 방사통, 감각 이상, 근력 저하 말씀은 없으시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분은 허리 관절통이라든지 또는 인대통, 근육통,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염좌라 그러죠. 보통 네. 우리가 담 걸렸어 그러시죠. 담 생겼어 그런 것처럼 근육이나 인대통일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아요. 약간 좋지 않은 자세. 그러니까 걷는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자세로 걷는다든지 또는 날씨가 너무 추우신데 노출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경직이 되고 인대통이 생기고 근육통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어머님께서 보통은 그냥 누워서 쉬시고 파스 붙이시고 약 드셔보세요. 병원 당장 오실 증상 정도는 아닌데 네. 이분께서 2주 이상 1, 2주 갔는데도 증상이 지속된다. 다리는 안 저리는데 허리 통증이 2주 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저는 병원 가보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경 압박이 안 됐지만 생각보다 더 안쪽 문제, 즉 디스크라든지 관절 안쪽 문제, 찢어짐 이런 것들도 갑자기 허리 통증이 아프거든요. 따라서 2주가 경계고요.
이 증상이 2주가 되시면 어머님께서는 꼭 병의원을 가셔야 되고, 그런데 허리만 아픈 게 아니고 이제 슬금슬금 내려오네, 엉덩이 쪽으로 다리 쪽 내려오네. 그러면 2주가 안 됐어도 빨리 병원 가서 검사해 보셔야 되는 증상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 2주를 기점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2주가 지나도 통증이 좀 계속해서 남아있고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바로 전문 병원에 가셔서 한번 전문적으로 검사를 꼭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0대 어머님이 전화를 주셨고요. 협착증으로 주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어요. 시술이나 수술 치료가 가능할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이미 이제 어머님께서는 환자 등록이 돼 있는 분이시죠. 협착증이라고 표현하셨죠. 아마 선생님들께서 진찰하시고 이제 70대시면 협착증으로 이제 대개는 처음부터는 우리가 보통 막 수술 치료라든지 뭐 시술 권하지는 않고요. 주사 치료를 합니다. 근데 주사 치료를 너무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주사 치료 너무 자주 하지 않으시고 대개는 이제 물리 치료라든지 기본적인 주사 치료, 꼬리뼈 주사 치료라든지 허리에 맞는 주사 치료를 하는데요. 대개는 스테로이드라는 것을 사용해서 염증을 컨트롤하게 되죠.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남용하거나 많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몇 번을 주사 치료를 하셨는데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효과가 있었던 그 증상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괜찮았는데 2주가 되고 이제 1주도 안 간다. 그래서 주사 맞아도 이제 한 하루 이틀밖에 안 간다. 그러시다면 전혀 이 주사를 맞으시면 안 되세요. 예, 이제는 검사를 하셔야 될 시기세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께는 먼저 권합니다. 검사하셔야 되는데 자, 받아 적으세요. 1번 엑스레이는 아마 찍으셨을 거고요. 2번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다리 쪽 순환 잘 되는지 확인. 3번 이제 골밀도 이렇게 기본 3가지를 먼저 하게 되고 아마도 MR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착증 진단을 하면서 신경줄기 MRI를 찍어서 주사로 반응이 없던 마디의 신경 협착이 얼마나 심한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은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꼭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건데 수술은 처음부터 생각하실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협착증 정도가 너무 심해서 신경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되면 조금 급하게 내시경, 현미경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풍선 유착 박리술이라든지 신경 성형술 유착 박리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처음부터는 안 합니다. 단 어머님의 협착이 너무 단단하거나 꽉 끼어 있거나 다발성이면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유착 박리술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MR 소견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술이 좋다라고 맹신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만약에 딱딱한 구조물로 완전히 막혔다면 저는 오히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내시경이라든지 또는 현미경으로 충분히 쉽게 전신마취 안 하고 재발도 없이 거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MRI 소견을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라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0012번,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허리 통증은 치료에도 이제 또 재발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재발이 되면 이제 사실 좀 난감하죠. 그래서 재발이라는 것은 그 마디에 또다시 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보통은 주사 치료하고 이제 단계별로 넘어가는데 뭐 시술을 했어요. 시술인데 다시 금방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볍게 찌꺼기가 있어서 막혀버리면 재발이 거의 안 되는데 완전하게 지금 꽉 막혀가지고 단단한 구조물로 막혀 있으면 그것이 잠깐 이렇게 열렸다가 금방 또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발되게 되면 뭐 한 번 정도는 뭐 치료할 수 있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거의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으로 가면 이럴 때는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두 번째 보행장애라든지 좀 하지가 위약된다고 하는데 다리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발가락 발목을 드는 파워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잘 올라가는데 왼쪽은 잘 안 올라가서 걸을 때 이게 다리가 끌린다든지
또는 대소변 또는 성기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급한 경우거든요. 따라서 신경학적 기능이 여러 가지 시술적,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악화되는 양상, 그 다음에 신경마비, 보행장애, 뭐 하지위약, 다리마비, 뭐 배뇨장애 또는 이런 그 마미총증후군, 그래서 뭐 대소변 성기능장애, 회음부 바닥 쪽에 감각이 확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비수술적 치료보다는 우선적으로 처음부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포인트에서 환자한테 이렇게 알려줘야지, 이 포인트에서 급한데 그 환자를 잡고 자꾸만 비수술만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의료 행태가 있습니다. 제가 뭐 고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적지만 2, 3% 정도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급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도 한 군데가 아니라 오히려 두세 군데에 좀 가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환자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라는 걸 좀 가려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들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어떤 환자는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보시고 빨리 맞춰보세요. 제가 수술이에요, 비수술이에요. 무슨 옛날에 그 땡시험이 있거든요. 땡시, 저희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땡시라고 있어요. 그 현미경을 보고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10초 만에 옮겨가서 또 땡, 그래서 땡시라 그러는데 저희 환자 보는 거 땡시 아니에요, 여러분들. 환자는 진짜 한 분 한 분 꼼꼼히 잘 봐야 되는데 그쵸. 그냥 겉으로만 본다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셔야 돼요. 객관적 검사인데 물론 1번 엑스레이가 있겠죠. 뼈의 모양이나 배열, 움직임,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는 다이나믹 엑스레이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법이. 이렇게 휘어진 걸 보는 거 뭐 이렇게 엑스레이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CT도 뼈대까지만 보이지 사실 신경은 안 보이는데 MRI를 하게 되면 디스크의 퇴행이라든지 지금 두 번째 보이죠? 뭐 이게 밀려 나왔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신경 줄기가 잘 내려오냐, 막혔냐. 네. 그런데 척추 의사인데 왜 혈관 얘기하냐 하겠지만 네 번째 MRA. A는 이제 혈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혈관 신경 줄기도 중요하지만 다리 저림 비슷한 증상인데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증상도 컨비네이션,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신경학적 증상 플러스 이분이 과연 혈액순환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게 적외선 체열 검사, 자율신경 검사, MRA 검사, 혈관 조형 검사예요. 즉 이런 정도까지는 해야지 앞서 제가 상담드린 70대 중반의 여성이 다리가 많이 저린다. 그런데 정말 수술까지 해야 돼서 보행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열거한 이 검사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정확히 진단해서 한 번에 재발 없이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본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잘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이동엽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75세. 네, 75세시고요. 지금 이제 허리나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동엽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지금 네. 그 전화하시는 그 도시가 어디세요? 여기가 세종시예요. 세종시세요? 네. 아유 근데 목소리가 연세에 비해서 더 어려 보이시네요. 말씀들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래도 나이는 나이예요. 아니 어머님 저기 혹시 증상이 어떠신지요? 네, 원장님 제가 7월 달에 네네. 아침을 먹고 방송을 보다가 네네. 방송을 보는데 갑자기 뒤에 허리 척추에 네네. 아랫부분이 쭉 내려앉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일어나서 밥상을 추려니까 일어설 수가 없이 허리가 아파요. 아이고 예.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가까운 데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니까 허리가 아프면서 히프 뒤쪽으로 아프고 허벅지 뒤쪽이가 쪼이고 아프고 예? 오른쪽 종아리가 그냥 막 쪼이면서 예. 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을 이렇게 지방에서 약을 이렇게 병원을 통해 갖고서 진찰받고 약국에 약을 사 먹으면서 지내다가 예. 예, 지인의 소개로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떤 사진? 엑스레이요? 아니에요. MRI까지 찍었거든요.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예, 예. 그러면서 거기다 뭐예요? 침이라고 그러나 쇠라고 그러나? 주사. 4개를 박아야 된대. 아, 예, 예. 척추에다가. 네네네. 그래야지 예, 수술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수술하기가 영 허락이 안 돼요. 마음이. 원장님 어떡해요? 근데 어머님 아니 75세인데 저희 협착증 진단이 되자마자 처음부터 수술해야 될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증상이 심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동하기는 좀 불편해도 걷기는 걷고 했는데 네. 그 오른쪽 그 종아리가 많이 쪼이면서 그래서 이제 파스를 붙여봤어요, 원장님. 네네. 그래서 파스를 붙여서 한쪽 다리하고 그 척추 4번 5번째 이상 있다는 끄트머리에다가 파스를 붙이면은 그냥 조금 괜찮고 그랬는데 제가 그러다가 네, 지금 걸음이 어떠세요? 지금 걸음 걷기가 그냥 걸을만 해요, 원장님. 그러면 발목이 이제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왼쪽에 비해서 올라가는 파워 힘이 발가락 노는 게 이렇게 마비가 없어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오른쪽 다리가 저기 저려요. 아, 저림은. 어머니 제가 어머님 MRI를 지금 이제 전화로 볼 수가 없지만 만약에 MRI를 찍었는데 정확하게 신경 줄기가 막혀 있고 그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지금 보면 어머니는 수술을 하냐 안 하냐의 고비에 서 있잖아요, 기로에. 네, 네.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뭐냐면은 네. 객관적으로 어머님이 끼어 있는 그 신경의 기능이 남아 있냐, 네. 아직 여유가 있냐, 아니면 급하냐,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눌렸다고 원장님은 그 진찰받은 원장님은 눌린 상태라서 저림이 왔다. 예, 그러면서 거기다가 4개 침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셨는데. 핀을 박으라 그러셨다고요? 예. 그랬는데 제가 암 수술도 하고 어깨도 수술해 갖고서 제 어깨 뼈를 다 이렇게 드러내고 깎아서 넣은 거. 그런 식으로 어깨 수술도 하고 큰 수술을 그렇게 몇 개 하다가 보니까 수술한다는 자체가 제가 마음이 부담이 많이 돼요, 원장님. 그렇죠. 75세, 70대 중반 이제 어르신께서 네. 핀을 박는 수술이라면 그것은 정말 신중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뭐 그분을 신뢰 못해서 뭐 그러는 게 아니고 제 네. 생각에는 한 2-3분 정도는 척추 전문가, 신경외과 전문가를 만나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네. 그 선생님 의견은 일단 수술인데 핀을 박는 거. 네. 그런데 2번째, 3번째 선생님도 만나보고 네. 특히 이제 수술만 하시는 분을 만나시는 게 아니고 네. 비수술적 치료나 내시경, 현미경부터 나사못 고정술까지 다 할 수 있는 센터라든지 병원에 가셔서 네. 꼭 정말로 수술해야 되는지 한 번 2-3분 정도 의견을 더 들어보시길 권하고요. 네. 그다음에 끼어 있는 신경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금방 쉽게 탁 열어주는 방법도 있어서 굳이 못을 안 받고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서 그 받아 적으세요. 신경줄기 MRI 찍고요. 잠깐만요. 어머니 이거 다른 분들이 못 기다리니까 신경줄기 MRI 그다음에 근전도 적외선 줄기 MRI 그다음에 그 근전도 네? 근전도 근정도? 근육할 때 근전도 네. 그다음에 근정도? 네, 그다음에 적외선 체열 검사 체열 검사 네네. 체열 검사. 예, 그 3가지를 하시면요 신경 기능을 평가할 수 있으니까 수술을 한다 안 한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제 꼭 받아보시기를 권하는 검사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전문의 여러분과 한번 의견을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네. 다음 전화 받아야 되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해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머님 사실 대개의 경우에 75세인데 나사목 고정술 권유 받지만
내시경, 현미경으로 웬만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어머님 못 안 박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면 못 박는 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나사못 하는 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최후의 선택으로 좀 남겨놓으시고요. 그 전에 해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8세 남자입니다. 네, 50대시고 지금 이제 어떤 점이 많이 불편하셔서 전화를 주셨는지 이동현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어디십니까? 지금. 저는 경북 경산입니다. 아유, 경산이세요. 네, 증, 네. 증상이 어떠십니까? 저는 3년 전에 가마술 시술을 받았습니다. 감압술은 현미경으로 하셨습니까? 내시경으로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잘 아, 모르겠는데. 예. 한마디 하셨습니까? 네? 한마디? 한마디, 등 뒤쪽에 두 군데 그 구멍을 내가지고 시술을 받았는데. 아, 그러면 구멍이면 내시경 같은데 지금 어떠신지요? 이제 그 이후에는 네. 허리 쪽에는 통증이 없는데 예.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예. 다리까지 저리고 발바닥이 두툼하면서 발이 차갑고 네. 배뇨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그 배뇨 장애는 네. 실질적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제가 느낌상으로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걸음걸이 어떠세요? 걸음걸이가 비정상입니다. 걸음걸이가 힘듭니다. 힘이 없습니다. 발끝에 어허. 깍지발 서기를 못합니다. 아, 까치발 쓰는 거요? 네, 못합니다. 까치발 쓰는 걸 못합니다. 이게 까치발이고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발꿈치로 쓰는 거는? 발꿈치? 그러니까 발끝으로 쓰는 걸 까치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뒤꿈치로 쓰는 거 어떠세요? 뒤꿈치. 뒤꿈치로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게 안 되시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걸음걸이가 네. 보면은 아주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걸음걸이가 조금 비틀비틀하면서 약간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오래 있다 보니까 양쪽 무릎에도 이제 그렇죠. 무리가 갔는지 아픕니다. 예, 허리 안 좋고 하지 불안증이 생기면 걸음이 안 좋으면 무릎 관절이라든지 고관절 증상도 생기거든요. 혹시 네. 무슨 일을 하세요? 환자분께서는? 그 전에는 인테리어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 하세요? 담배는 안 합니다. 술은 한 일주일에 맥주 한 캔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걸으시면 1km 이상은 걸으실 수는 있으십니까? 네, 1km 이상 걸을 수 있습니다. 아, 최근에 그러면 검사 혹시 해보셨습니까? 3년 되셨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런 증세가 나타나고 이래서 시술 받은 병원에 가서 다시 MRI 찍고 하니까 네. MRI상 아무 문제가 없다. 아, 아무 문제가 없다. MRI상 선생님 TV에 보니까 신경 MRI가 있는데 그거는 안 찍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척추 MRI만 찍었고. 그 MRI가 설명해 드릴게요. 신경줄기 MRI는 영어로 마이엘로 MRI라고 예전에는 조영제를 척추에다 직접 바늘로 찔러 넣었어요, 의사가. 그래서 조영 증강을 봐서 이게 신경 물감이 잘 내려가는지 보는 검사였는데 이제는 네. 바늘 찌르지 않고 또 혈관으로 조영제 안 맞고도 실현되는 MRI 신경줄기가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MRI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만약에 안 했다면 그냥 보통 MRI만 찍지 마시고 신경줄기를 반드시 찍어야 되고 혹시 네. 모르니까 전체 척추를 다 찍어보세요. 왜냐하면 과연 그 허리 수술한 부위 문제냐 혹시 다른 위쪽 상부 쪽 문제 가끔 이제 등이나 목의 협착증이랑 동반돼서 보행장애가 안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수술 네. 부위가 아니고 다른 부위 문제가 아닌지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아주 간혹 머리 문제 나타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진찰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지금 보면 만성화돼 있고 3년 동안 지금 보행이 안 되고 다리가 가늘어지고 배변 장애나 어떤 대소변 그쪽도 문제가 있다면 하지 근전도라고 있어요. 하지 근전도, 신경의 기능을 보는 근전도 검사라든지 또는 하지의 초음파 검사가 있어요. 동맥 초음파. 하지 도플러라고 하는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그 초음파 검사라든지 적외선 체열 검사, 정맥 순환을 보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등이나 목 쪽을 한번 체크해보는 MRI를 찍되 신경줄기 MRI를 찍어보시고 하지 도플러 검사, 즉 동맥순환 검사, 그다음에 정맥순환 보는 적외선 체열 검사, 그다음에 근전도 검사, 아주 다 비싸거나 그러지 않아요. 몇 개를 하셔가지고 하체의 신경 기능 평가하는 게 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옛날 수술 부위 자체가 문제인지 다른 부위 문제가 또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도록 할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양한 척추 치료법 중에서도 이제 미세 침습 척추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법도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외과 의사예요. 저 척추 신경 외과 의사로 뭐 대학에 있을 때는 뇌 수술도 하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주로는 목 수술도 하고요. 등, 허리 수술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수술도 하지만 주사 치료나 재활 치료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미스의 날이죠. MISS, 미세 침습 척추 치료의 네. 날이죠. 자, 기존 척추랑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척추는 수술은 일단은 전신 마취하죠. 전신 마취하고 폐 마취. 환자가 완전히 엎드려서 완전 전신 마취하면 상태에서 절개를 크게 하죠. 여러분, 절개하면 피나죠. 자, 수혈 필요할 수 있고 감염 위험성이 있고 근육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MISS, 미세 침습 척추 치료는 전신 마취 안 해요. 물론 목 쪽 부위를 할 때는 하지만 허리 아래쪽은 저는 지난 한 5, 6년 이상 단 한 건도 전신 마취를 안 했어요. 즉 전신 마취 필요 없어요. 99% 이상, 거의 100% 전신 마취 필요 없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절개를 안 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 손상이라든지 뭐 통증도 적고 다음날 금방 움직이고 퇴원도 빠르고 출혈 감염 없죠.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뭐 이게 뭐 무슨 뭐죠 뭐 그걸 뭐라 만병통치약, 만병통치 치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선택적으로 반드시 전문가 만나서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만 해야 되지만 기존 수술에 비해서 수술적 이득을 얻고 재발이 안 되지만 주변 조직 손상이 없으니까 마취도 전신 마취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고 피부 절개 제가 보여드릴까요? 1, 2cm인데 제가 직접 수술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 보세요. 왼쪽 그림 보면 내시경으로 구멍 2개 뚫었거든요. 꼭 모기 2마리 물린 것 같죠? 맞아요. 네, 상처 같지 않잖아요. 가운데 여기 보면 가운데는 제 가장 왼쪽은 양방향 내시경이고 가운데는 단방향 내시경 사진이에요. 단방향 내시경 보세요. 네. 그다음에 제일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현미경. 현미경 1.5cm, 2cm 절개하고 십자가 모양처럼 보이죠? 네. 저거 한 2년만 있으면 상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방향 내시경이든 단방향 내시경이든 현미경 양방향으로 하든 단방향으로 하든 어찌 됐든 피부 절개가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화면으로 크게 보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고 주변 조직 손상 없이 회복이 빠르다라고 희망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세침습 척추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전하고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들어봤고요. 어떻게 보면은 수술의 정확성에 시술의 간편성이 더 더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미세침습 척추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예, 뭐 좋은 강점이 될 수도 있고 특징인데 일단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신 마취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고요. 부위 마취를 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부위 마취가 워낙 요즘에 좋아서 통증이 없어요. 약간 떨리긴 하죠. 그러니까 떨리니까 환자를 재우진 않지만 안정제만 가볍게 드리면서 저 주치의랑 저랑 대화를 한단 말이죠. 대화하면서 하면 5분만 지나면 환자들이 되게 안심을 해요. 그리고 절개 범위가 크지 않으니까 주변 조직 손상이 없고 통증, 흉터 당연히 수혈 안 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고령자한테 좋겠죠. 만성 심장 질환자, 투석하시는 분 가능하죠. 짧은 입원, 빠른 회복. 그러니까 확대해서 크게 보니까 진단하면서 안전하게 볼 수 있다는 거. 뿐만 아니라
지나친 잘못된 척추 치료로 인한 사회적 낭비도 막을 수가 있어요. 또는 직장인들 또는 학생들 사회 복귀나 또는 직장 복귀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비용도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세침습 척추 치료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건강엔 환경 검색하시고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까요, 원장님? 네, 네. 77세 저희 여자분이시죠. 어머님이시죠. 77세 여자분이시고 농사 지으셨고 뭐 계속 허리 아프셨고 최근에 이제 갑자기 나빠지셨는데 MRI 여러분들 볼 줄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MRI 똑똑해서 보이시죠? 심장에 물이 내려오다가 까맣게 꽉 막힌 거 어디요? 4번, 5번 사이. 예, 완전히 시커멓게 막혔죠. 그러니까 주사침 해결 안 돼요. 아까 우리 세종시에서 오셨던 70대 중반 어머님 생각나요.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MRI 찍어서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 어머님 이게 수술이긴 해요. 현미경 감압술. 그래서 수술이지만 정식 수술하고 시술 중간 단계거든요. 이런 어머님 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꽉 막혔죠? 요거를 잘 보세요. 뻥 뚫렸죠? 그러면 다리가 편해져요. 그래서 아까 어머님도 아마 이렇게 좀 협착이 진행되다가 오른쪽으로 팍 아프시면서 꽉 찔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이런 치료 안 하면 좋고요. 만약에 어머님께서 기본적인 다른 치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이런 현미경 또는 이제 내시경으로도 되는데 이런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치료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다시 단면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단면도 여기 꽉 막혔죠? 네. 네, 꽉 막혔죠? 이게 어떠세요? 네, 넓어졌죠? 이렇게 해야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 사진이 꽉 막혔다가 뻥 뚫렸다. 현미경 기법입니다. 이제 농사도 오래 지으시다 보면 당연히 허리에 이런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농사일만큼이나 집안일도 허리에 참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사례 보면서 한번 또 설명 들어볼게요. 예, 우리 주부 요즘에 이제 김치 아시죠? 김치, 네. 김치 담그고 뭐 명절에 무리하셨다가 예? 시댁 갔겠죠. 친정에서는 이제 친정 갔다 오면 안 아파요. 시댁 갔다 오면 아프시더라고요. 네, 뻥 터졌는데 여기 포도송이처럼 까맣게 보이죠. 이게 뻥 터졌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터져가지고 시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사 치료 다 했어요. 안 되세요. 안 돼서 예, 다시 보면 MR 수술하기 전에 사진인데요.
현미경 하기 전에 보면 이게 포도송이가 어떠세요? 좀 크죠? 네.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좀 빠르게 또 마비가 오는 환자였기 때문에 내시경보다는 현미경으로 선택을 해서 치료를 했고요. 전후 사진인데요. 전에 까만색 포도송이 보이죠? 자, 어떠세요? 사라졌죠? 없어졌네요. 네, 이게 환자 이렇게 해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 까맣게 포도송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전후 치료 네. 잘 됐어요. 네. 좋습니다. 53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앉아서 일하시는 분이셨다고요. 45세 남성분의 사례 만나볼게요. 네, 뚱뚱한 중년 디스크랑 협착 동반돼 있는데 이분 증권계 쪽에 있었을 거예요. 뚱뚱해 술 담배 하시고 허리 통증 발생했는데 잘 안 낫고 시술 여러 가지 했는데요. 잘 안 나아서 결국 현미경 치료하셨는데 다시 보시면 여기 꽉 막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젊으신데도 고령자처럼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열렸죠. 이렇게 다시 하얀 물줄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실 이런 식의 막혀 있는 즉 디스크랑 협착이 동반돼 있으면서 도저히 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현미경 치료하시면 이렇게 치료가 잘 되고 재발 안 되고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쳤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세현미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동현 원장님과 저희 함께 했습니다. 벌써 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런 척추 치료를 좀 앞두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여러분들 척추 건강은요. 가장 하여튼 자세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적으로 봤을 때 좋은 음식, 수면, 운동,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 다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자세, 목 건강, 목 자세, 허리 자세, 앉아 있을 때 나의 자세나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예방하고 또 관리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꼭 네. 자세 신경 쓰시고 생활습관의학적으로 건강한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그래서 자세혁명 이렇게 또 많이 외치시는 것 같고 지금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척추 건강, 허리 질환 꼭 예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소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즈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